안녕하세요. 이곳 웃음노후 사연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엔 시댁 문제로 마음고생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 그렇게 소갈이하다 결국 이렇게 사연을 남기게 됐습니다. 처음엔 제 예민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 모든 생각은 확신으로 바뀌었고 지금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닙니다. 한 여자의 삶과 정신이 조금씩 부서져가던 과정이자 결국엔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6년 차 주부입니다. 남편과는 직장에서 만나 연애 2년, 결혼 후 곧바로 아이가 생겼고 지금은 5살 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할 당시 남편은 부모님과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연세도 많고 네가 일할 때 애 봐줄 수 있으니까. 그때까진 시어머니가 무섭지도 싫지도 않았어요. 아이 낳기 전까지는요. 아이 돌 무렵부터 시어머니는 점점 잔소리가 많아졌습니다. 요즘은 이유식 어떻게 하니? 너 그 장난감은 좀 치워야겠더라. 얘, 이불 좀 빨아. 냄새나. 그러다 어느 날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너 요즘 왜 설거지를 자꾸 쌓아두고 자니? 밤에 손님이라도 올까봐 걱정되더라. 그 말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저희 집은 주방이 창 쪽이 아니라 안쪽 벽에 붙어 있어요. 외부에서 보일 리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그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너 낮잠 자고 일어난 거 알아? 애기 혼자 놀게 하지 마. 너 그때 핸드폰만 봤잖아. 말을 들을수록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 분명 누군가가 우리 집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혹시 어머니가 집에 자주 와? 나 없는 사이에? 왜 또 엄마 같고 그래? 우리 엄만 그냥 도와주시는 거야. 근데 내가 설거지 안 한 것까지 아셔. 내가 애랑 뭐 했는지도 다 아시고. 그게 뭐 어때서? 엄마가 좀 관찰력 있지. 괜한 상상하지 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점점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예민하다고 피해망상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남편 몰래 인터넷으로 CCTV를 샀습니다. 작은 카메라인데도 녹화가 되고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도 가능한 제품. 이걸 집안에 몰래 설치하면 누가 출입하는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천장 구석을 살피다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미 거기에 다른 렌즈가 박혀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설치하려던 곳에 카메라가 먼저 설치돼 있었던 겁니다. 뭐지? 남편이 설치한 건가? 설마 도둑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거실을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죠. 주방 한쪽 벽에 작게 뚫린 구멍. 그 안에도 조그만 렌즈가 들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방 앞쪽 벽 모서리에도 비슷한 구멍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방범용 CCTV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저희 집안에서 모든 생활을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무서움과 분노, 불신에 몸을 떨며 혼자 조용히 렌즈 근처 벽을 뜯고 카메라 본체와 연결된 선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 카메라는 USB 저장 장치에 연결돼 있었고 그 안에는 영상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USB를 빼서 제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영상 재생 시작. 거기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자 저희 집에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무언가를 들고 벽에 설치하는 모습.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 순간 진짜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느꼈던 불안감, 소름, 감시당하는 느낌. 그 모든 것이 현실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 장면을 끝까지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USB를 다시 꺼내며 제가 해야 할 일이 뭔지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남편에게 보여줘야 하나? 아니면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할까? 하지만 제가 이 진실을 털어놨을 때 남편은 상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USB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고 손끝은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들어와 카메라를 설치한 영상. 그건 단순한 충격을 넘어서 공포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일상 전부가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졌다는 사실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USB를 꺼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영상이라도 봐야 하니까요. 여보, 이거 꼭 봐야 해. 진짜 중요해. 뭔데 또? 또 엄마 이야기야? 그냥 봐. 말하지 말고. 지금. 노트북에 USB를 꽂고 재생을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비밀번호로 열고 들어왔습니다. 신발도 가지런히 벗고 손에는 낯선 기계들이 들려 있었죠. 천장을 올려다보며 위치를 잡더니 손수 의자를 끌고 와 조심스럽게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또렷하게. 하지만 그가 내뱉은 첫마디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래서 뭐? 엄마가 너 감시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니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감시할 이유가 있었다고? 너 그동안 나 몰래 뭐 한 거 있잖아. 집안일 대충 하고 애 혼자 두고 핸드폰 보고. 엄마가 다 보니까 얼마나 속상했겠냐? 그의 눈엔 당황도 없었고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눈빛엔 네가 문제라는 확신만 가득했죠. 너 지금 제정신이야? 왜 나까지 몰아붙여? 너 요즘 이상해. 피해망상 있는 사람처럼 말하고 엄마가 다 틀렸다는 듯이 굴고. 그날 저는 남편과 크게 다퉜습니다.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호하지 않았고 지켜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의 잘못을 당연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을 안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눈앞에서 무너지는 결혼 생활.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아이가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바로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했으니까요.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하자 그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몰래 CCTV를 설치하고 며느리를 감시했다면 명백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개인 사생활 침해, 주거침입, 불법 촬영 등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그동안 내 감정이, 내 불안이 다 정당한 거였구나.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서야 비로소 조금 숨이 쉬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예고도 없이 친정집 앞에 나타나 손을 떨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걱정돼서 그랬다. 그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너 혼자 애 키우는 거 보고 싶었어. 너한테 무슨 일 있으면 어쩌나 싶어서.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감정팔이야? 하지만 그 눈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 영상 속 시어머니와 함께 있던 또 다른 사람. 낯선 여성. 카메라를 설치할 때 시어머니와 함께 있던 그 여자. 누구일까? 왜 함께 있었을까? 그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던 중 저는 다시 USB를 꺼내 영상의 그 장면을 확대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여성의 옆모습, 눈매와 체형, 그리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여자는 신우이였습니다. 남편의 여동생. 그리고 그 둘은 단순히 CCTV를 설치하고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방 안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고 장롱 속을 확인하고 심지어 침대 매트리스까지 들춰보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왜 그토록 CCTV를 설치하고 감시하려 했는지 이제야 그 실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였습니다. 영상 속 시어머니와 함께 우리 집을 뒤지고 있던 여자는 남편의 여동생 제 신우이였습니다. 그 둘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고 마치 자기들 집안을 정리하듯 서랍, 장롱, 서재, 심지어 제 결혼사진이 담긴 앨범까지 그 무엇도 가리지 않고 샅샅이 들추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이건 감시도 걱정도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도둑질의 사전 준비였던 겁니다. 그들은 분명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표정은 조급했고 동작은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을 따로 불렀습니다. USB에 담긴 또 다른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도 봐.
당신 여동생이 당신 엄마랑 우리 집을 뒤지고 있어. 그게 가족이야? 남편은 처음엔 말을 잃더니 이내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만 좀 해. 그걸 왜 그렇게까지 파고들어? 왜? 당신은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 엄마랑 누나는 절대 그런 사람들 아니야. 네가 이상한 거야. 너 예전부터 불안정했잖아. 그 말에 저는 더는 기대를 접었습니다. 남편은 진실보다 가족의 체면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절대 제 편이 되어주지 않을 겁니다. 법률사무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불법 촬영이 아니라 주거침입과 재물탐색, 절도미수까지 추가 고소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영상 증거가 충분합니다. 게다가 이 영상은 고의성과 공모관계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둘 다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말대로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둘 다 고소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분노와 두려움, 모욕감을 이대로 삼킬 수 없었으니까요. 고소장이 접수된 지 며칠 후 시어머니는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눈물보다 분노에 찬 얼굴이었습니다. 네가 감히 이걸 경찰에 넘겨. 가족을 망신 주고 싶어 그렇게 악독하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더는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이 집안에서 뭘 받았는지를 생각해. 애 하나 있다고 세상이 다 내 것 같아. 그 순간 그녀의 본심이 튀어나왔습니다. 그간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던 말들,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드나들던 집, 그건 감시와 통제, 착취를 위한 핑계였던 겁니다. 며칠 후 담당 형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영상 속 장면 외에도 시어머니와 시누이 두 사람의 휴대폰에서도 귀하의 집 도면과 서류 이미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등기부 등본 파일이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저를 감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모르게 집을 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등기부 등본을 뒤졌다는 건 소유권 확인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시댁 도움을 받아 집을 샀던 터라 남편과 시부모 명의가 일부 섞여 있었거든요. 그들은 제 부재 중 그 집을 자신들의 재산처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카메라 설치도 그 집의 내부 정보를 빼가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고 CCTV는 도둑질의 준비물이었던 셈입니다. 저는 더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고소는 그대로 진행했고 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도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그때서야 남편은 허둥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만 좀 해. 우리 가정 이렇게까지 깨야겠어? 가정? 이제 와서? 내 엄마랑 누나가 우리 집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너 아이 생각은 해봤어? 그 순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지금 아이 생각만 하고 있어. 그래서 더는 이런 사람들 곁에 두고 싶지 않아. 고소장 접수 후 3주쯤 지나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소환 통보를 받고도 처음엔 태연했습니다. 가족끼리 오해일 수 있는 일인데 며느리가 과하게 민감한 것 같다. 그들은 그렇게 진실을 축소하려 했지만 CCTV 영상, 사진, 휴대폰 내 파일까지 증거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조사 담당 형사는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감시를 넘어서 사전에 재산을 탐한 의도가 명확하다고 판단됩니다. 영상 속에서 시어머니는 제 서랍을 열고 시누이는 신분증과 계약 서류를 들고 카메라 앞을 지나쳤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내 사생활을 침해하고 내 인생을 통째로 훔치려 한 그 순간이 고스란히 법 앞에 펼쳐진 겁니다. 형사 고소 결과 시어머니는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시누이는 절도미수 및 불법 촬영 공모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가 가족이라 하더라도 사생활의 침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며 재산범죄의 의도가 명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지 승소가 아니라 그들의 오만한 폭력의 법이 아니오라고 외쳐준 순간이었으니까요. 민사소송 역시 유리하게 마무리됐습니다. 법원은 저에게 위자료 2천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고 시어머니는 내가 감옥 가는 것보다 이게 더 수치스럽다며 절규했지만 그 어떤 말도 저에게 상처를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들이 수년간 짓밟아온 제 자존감과 정신은
법과 진실 앞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남편과는 결국 협의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모든 영상 자료와 법적 기록을 제출한 덕분에 양육권은 저에게 돌아왔고 위자료 역시 일부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미련을 보였지만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등을 가장 먼저 돌린 사람이야. 나는 그런 사람을 더 이상 아이 아버지로도 인정할 수 없어. 이 모든 일이 지나간 지금 저는 아이와 단둘이 새로운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하며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거실 천장을 보면 그날 발견했던 카메라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감시의 시선보다 더 날카로운 눈으로 제가 제 삶을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시는 누구도 제 삶의 주인 자리를 넘보지 못할 겁니다. 네, 지금까지 웃음노우 사연 이야기였습니다. 사연자님의 용기 있는 선택과 단호한 결단에 박수를 보내며 같은 경험을 겪고 계신 분들께 이 말 꼭 전하고 싶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신을 망가뜨리게 두지 마세요. 당신은 지켜야 할 존재가 아니라 지켜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신청은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